오늘 9월 9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첫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 아이템은 장동혁입니다. 장동혁. 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죠. 저랑 전화통화한 내용, 한동훈과 직접 상대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 장동혁의 진심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 일주일 전입니다. 9월 2일 날, 화요일 날 이 아이템이 나가고 나서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보수 유튜버라 그럴까요? 보수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4월 4일 탄핵 소추안이 이제 헌재에서 인용이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로, 그 뒤로 사실은 보수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확 떨어졌어요. 보수를 사랑하시는 유권자들, 그다음에 애청자분들이 뉴스에서 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관련된 아이템을 다룬 것이 오랜만에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 반응이 저도 놀랄 정도로 커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장동혁 대표와 이제 제가 전화 통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 전화 통화한 내용의 해석을 두고,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의 해석이죠. 전화 통화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근데 그 해석을 놓고 장동혁 대표가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왜 한동훈을 품고 가겠다 그러지,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장동혁 대표를 따로 만나봤습니다. 그 뒤로. 예,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제가 나눈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기자 전화를 했을 때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제가 소개했을 때, 한동훈과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한동훈과 직접 상대하지 않겠다, 요 답변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야외회담, 영수회담 문제에 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응하겠다. 조경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경태하고도 뭐 직접 내가 무슨 뭐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제가 7대3 원칙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연장에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경태랑 지금 싸울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 대통령과 맞서야 되는 자리다. 지금 대통령과 상대하는 자리다. 당내에서 뭐 한동훈을 상대하면 모르겠지만 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과도 직접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한동훈과 직접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멘트였는데, 이것을 놓고 제가 해석을 여러분께 해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첫 번째,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한, 그렇죠?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한 이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 전선을 구축하겠다 라고 하는 걸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한 국민의힘 단일 대우를 만들겠다, 구축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히 정청래 대표, 강성 지지층의 당심을 얻고 당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뭐 야당 말살, 야당 탄압, 심지어는 뭐 내란 정당 해산, 이 청산 세력,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써가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이제 말살 의도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강력한 대여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뿐이 아니죠. 입법 폭주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뭐 내란특별재판소법 설치라든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아니면 뭐 더 센 특검법 해가지고 특검 기한 연장, 뭐 검사 파견 인력 증원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거의 이거는 무슨 뭐 주문형, 맞춤형 뭐 상설 뭐 특검청을 만드는 것과 주운하는 이러한 이제 법안을 무도하게 막 통과시키고, 뭐 그거 경제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상법, 더 센 상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입법 폭주를 하고 다수의 폭정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대여 투쟁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일 대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진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해석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 한동훈과 직접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바로 그 연장에서 큰 싸움을 앞두고 작은 싸움은 일단 자제하겠다, 접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좀 느꼈기 때문에 그걸 했고요. 이것도 큰 흐름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연장에서 내가 이제 강력한 당심을 안고 당대표에 당선이 됐지만, 그러나 또 당대표 당선된 이후로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국민의힘이 말이죠,
이겨야 되고, 그리고 궁극에는 또 총선을 거쳐서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는 만으로는 안 되니까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미래와 통합을 가겠다. 사실은 뭐 장동혁 대표가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가겠다라고 한 얘기를 뭐 공사석에서 여러 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던 거고, 여기까지도 큰 흐름에서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연장에서 한동훈도 당정은 품고 가겠다. 한동훈을 지금 막 각 세워서 뭐 지금 막 쫓아내겠다 이게 아니라 당장은 품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풀이를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께 전달했을 때 한동훈도 품고 가겠다, 조경태도 품고 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전달했던 느낌을 그때 갖습니다. 일파만파였어요. 저한테도 뭐 하루 만에 뭐 수십 통의 전화, 뭐 또 엄청난 많은 문자, 카톡 메시지들이 쏟아져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후보 때, 대선 당권 후보 때 저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과는 이게 절연하겠다, 같이 당을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문의들,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결국은 한동훈 세력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은 거 아니냐, 한동훈 세력과 같이 가겠다는 것이냐, 이거 뭐 배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까지 저한테 많이 들려오고, 사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큰 그림 속에서 그렇게 풀이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리고, 또 여러 가지로 참 그래서 당 안팎에 그런 이제 뭐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도 조금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지난주 말에 다시 한번 만나서 입장을 확인을 하고, 제가 뭐 잘못되게 전달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에서 제가 확인한 것, 즉 장동혁 대표의 일관성, 두 가지의 변함없는 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 가지 공사석에서 밝혀왔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와 재판 때문에 그 연동돼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윤석열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탄핵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탄핵만이 우리가 취했어야 될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 조선일보 인터뷰도 했었고,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왔고, 그 생각은 제가 바로 읽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내란 수사 재판 때문에 국민의힘을 연결시켜서 국민의힘의 이제 주요 업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뭐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막 청산 세력으로 내몰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내몰고, 동조 세력으로 내몰고, 내란 동조 정당으로 내몰아가는 것, 구구몰이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제 취지를 또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한간에 너무 많은 제 해석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이게 너무 나간 해석들이 또 막 이렇게 횡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탄핵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 밖에는 물론이고 민주당과 소위 이제 진보 좌파 세력들이 공격하는 그러한 논리는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 즉 뭐 이 소위 친한계가 그런 걸 많이 했죠. 한동훈과 친한계가 많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동조 안 된다, 내란 청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서 결국 이 극우몰이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극우몰이 안 된다,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 몰이로 연결되는 것, 이것 또한 국민의힘 내란 동조론, 이거 불가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와 연동돼서 이제 두 개의 불가론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전화통화 다시 만난 전화통화 후에 말이죠. 지난주에 다시 만난 얘기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한 당의 단일 대우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큰 입장. 이거는 뭐 명확하다. 단일 대우를 구축해야 된다. 대여 투쟁이라고 하는 큰 싸움을 벌여야 된다. 두 번째, 그 현장에서 큰 싸움 앞두고 소모적으로 작은 싸움을 직접 나서서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세 번째, 당 안팎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 반탄 세력을, 탄핵 반대 세력을 극우로 몰고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정당으로 내란몰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불관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가져왔던 이제 초지일관된 생각,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치 지도자의 자질, 인테그리티죠. 일관성을 통한 진실성, 정직성을 늘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금 큰 싸움 앞두고 작은 싸움에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기보다는 큰 싸움 앞두고 대여 투쟁을 앞두고 전선을 정비해야 되고 단일 대우를 구축해야 된다는 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부 반탄 세력을 구구몰이를 하고 당내에서 또 심지어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에서 당내 그러한 반탄 세력에 대해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청산 세력화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불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재확인하면서 전해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요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난해 왜 말이죠. 당원 게시판 사태, 여러분 그 논란 잘 아실 겁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가 사실은 당무감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때 당무감사위원장이 이제 한동훈계로 알려졌던 인물인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이제 전에 나갔습니다. 공석이 됐고 당무감사위원장이 새로 임명이 되는 대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도 저와 나눈 얘기입니다. 지난번 전화통화에서 한동훈 대표와 직접 내가 상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연장에서 그렇다면 당원 게시판 사태는 어떻게 할 건가,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여론이 꽤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당원 게시판 사태는 정리를 할 겁니다,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화통화 때. 그리고 이것을 지난 주말에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도 재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사태에 관련해서 이 문제는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이 되는 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적극 공유하셔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